3월 31일 날에 동부법원에서 64% 떨어진 좀 사이즈가 큰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경매가 진행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3의 타경의 59381입니다. 감정가가 105억입니다. 그런데 유찰이 두 번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가 67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땅이 얼마냐? 땅이 164평, 토지가 164평, 건물은 453평입니다. 옆에 도로를 15m 도로를 끼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지금 신축 중인 물건이 하나 있고 138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물건입니다. 164평. 건물 연식이 2018년도니까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조사서상에는 임대료가 2,7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1층이 대리점, 전시장 대리점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없어서 그거를 빼고 나면 임대료가 제대로 나올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 저희가 인근 부동산 서너 군데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한 2,300에서 2,500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요 건물의 좀 단점은 뭐냐 하면 1층은 어쨌든 사무실 용도로 해서 80평 정도 되고 2층도 있고 학원입니다. 지금 3층, 4층, 5층 이게 현황상 주택입니다. 주택. 근데 요거를 아마 이 첫 번째 소유자분이 사무실을 맞추기가 애매해서 아니면 돈을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한지 모르겠지만 요 주택은 22년, 23년도에 소유자분이 매각을 위해서 주택을 다 근린 시설로 건축물 대장상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서 주택은 다 이제 철거를 하면 됩니다. 2, 3천만 원 정도 돈 들이면 아마 3개층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오피스를 집어넣든 아니면 사무실로 뭐 적당하게 깔끔하게 해서 사무실로 여러분이 임대를 넣든 해서 뭐 적당한 형태로 하면 2,300에서 2,500 공유 오피스를 집어넣어서 직접 운영을 하시면 요거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유 오피스 같은 걸 좀 예전에 관심을 좀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 광대로입니다. 광대로. 그 다음에 5차선 대로변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그 정도 위치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사무실 사옥으로 쓰기도 좋고 임대 놓기에도 지금 1층이 80평이 좀 큰데 부동산에서 물론 절반으로 쪼개서 임대 가능하겠냐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절반을 450만 원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느냐고 물어온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소유자분이 반으로 쪼개기가 곤란하다, 쪼개지 못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가 성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건물 소유자분이 처음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려고 130억에 내놨는데 누군가가 110억에 사겠다고 매수자가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0억에 팔으라고 하는 걸 안 팔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금 순환이 안 돼서 이 경매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소유자분이 110억에 그냥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옆에 신축하고 있는 요 건물 138평 이게 22년도에 평당 5,400만 원이 좀 넘는 5,500 정도의 땅이 팔렸습니다. 이걸 5,400, 5,500으로 이 164평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90억이 나옵니다. 90억. 자, 그럼 여러분 90억인데 67억이죠. 그럼 건물은 지금 6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건물값이 그냥 남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요게 23억 차이 나고, 그럼 건물 거 있고, 요게 22년도니까 그럼 지금 25년도고 한 3년 정도 시간 흘려서 지가 상승 생각해보고 어쨌든 요 물건이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권리 분석이죠. 임차인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여기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선순위자가 3사람입니다. 3명. 이 금액이 4억 2,500만 원. 자, 요것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명도,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명도하기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숫자가 많아서 어려운 거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든 작든 내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11명 정도는 그냥 수월하게 명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을 어떻게 잘 협의해서 내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선순위자 세 사람, 그죠? 보증금도 인수해야 되고 임대차 기간도 보장해줘야 되는 이 세 사람이 이제 관건입니다. 14명 중에 선순위 점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3명뿐만 아니라 많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전입일자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른데 배당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만 많을 뿐이지. 근데 요 세 사람은 전입일자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제일 관건이 1층입니다. 1층. 그죠? 80평, 82평입니다. 82평을 사용하고 있는 대광 모터스. 사업자는 살아 있습니다. 전입이 빠릅니다. 빠른데 보증금이 2억입니다. 보증금 2억이고 월세가 1,5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1층에서 아마 상당한, 그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혹은 상당히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아마 여기 1층에 달려 있을 겁니다. 자, 보증금 2억이고 1,500인데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살아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층에 보증금이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인데 전입 확정 빠른데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김진땡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것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일자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른데 배당 신청을 안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거주를 한다면 이 사람이 왜 배당 신청을 하는, 확정일자까지 있다는 거는, 그죠? 확정일자까지 있다는 것은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인데 왜 배당 신청을 안 했는지, 요거는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명확하게 얘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